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의 황준호 마케터. 저는 광고 퍼포먼스 팀 송은의 마케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은혜님이랑 처음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는데 네. 지금이 그래도 라이브 몇 번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조금 광고주분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여기서 좋은 이야기를 광고주분한테 알려드리면서 이제 은혜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 광고주한테도 좀 은혜님도 좀 알리고 그다음에 좀 많은 피드백도 줬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라이브를 해보시면서? 라이브 하면서 라이브 보시고 생각보다 많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서 여러 가지 처음 맡아본 업종도 맡아보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기 네. 때문에 저희가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거든요.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면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저희가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자 보면은 네. 어떻게 은혜님은 메타를 운영하시면서 좀 네. 어떤 부분이 조금 강점이다, 메타의 이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다 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어떤 부분을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타겟 설정 세분화가 가능해가지고 네. 그게 저는 장점이라 생각하고 음. 그리고 일단은 연령대가 10대에서 30대, 40대까지는 제일 많이 그쵸.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쵸. 네, 그 나이대가 타겟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광고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한두 명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 저희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메타 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좀 다르게 나눠져 있었지만은 네. 이제 최근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저희가 이제 메타라고 좀 칭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광고주분들께서 어느 정도 본인이 광고를 조금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메타는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가져가시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방금 은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디어 믹스를 할 때는 뭐 검색 광고와 이제 배너 광고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업종마다 어느 정도 편차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꼭 필수적으로 조금 추천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요 메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처럼 좀 당연하게 좀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광고죠. 이렇게 해서 메타 광고라고 하면은 뭐 노출 계제 지면이라고 하면은 네. 페이스북, 그죠. 인스타그램, 네, 메신저. 그쵸.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조금 저희한테 맞는 타겟들에게 좀 노출시켜주고 최대한 많은 도달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은혜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님이 어떻게 보면 좀 주제를 좀 정리해서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쵸. 좀 긴장을 많이 하셨나요? 저 너무 아. 아직까지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래요? 라이브가. 이거 좀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본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타겟이 조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재 활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소재를 어떠한 타겟에 맞게 어떠한 캠페인의 목적에 맞게 좀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님이 한번 타겟 설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타겟 설정 일단은 메타 타겟 설정이 되게 세분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인구학적 타겟팅이라고 연령이랑 성별이랑 위치 등 기본적으로 다 타겟이 설정이 가능하고 맞아요. 일단 인구학적 이게 사실
물론 다른 매체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 메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령 성별 위치 그리고 또 관심사 타겟도 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은혜님 말씀해 주실 거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좀 적어 보면은 인과적 타겟팅 그래서 성별 위치 이런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타겟 설정이 가능하다. 인구 통계학적 인이 복사가 안 됐어. 그쵸?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보이네요. 자, 인구 통계학적 세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달 주실 그다음에 부분은 네, 감신사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그쵸. 네. 관심사 타겟팅은 네. 뭐죠? 어떤 게 좋죠? 소비자들의 관심사나 행동을 분석해서 지금 타겟팅을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운동에 관심이 있다. 뭐 헬스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세팅을 하다가 새롭게 한 관심사도 있는데 이게 구석기 이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런 세팅도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다이어트 관련해서 조금 신박한 타겟팅이었거든요. 관심사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세한 타겟팅도 가능하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그럼 행동 타겟팅이라고 이전에 내가 이 제품을 구매했거나 이 브랜드를 한번 들어갔으면 그거에 기반해서 타겟팅이 가능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타겟팅이 가능하고 계속 말씀해 주시죠. 또 제일 중요한 게 리타겟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전에 웹사이트나 이전에 저희가 광고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그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특정 행동을 취한 고객들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리타겟팅이 이제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른 매체도 충분히 가능한 이제 리타겟팅이지만은 물론 다 똑같아요. 근데 특정 행동을 취한 고객들, 즉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장바구니를 담았던지 뭐 최근 뭐 일주일 180일 이내 뭐 이렇게 조회한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광고를 좀 노출시켜 줌으로써 저희 전환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저희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노출시켜 줌으로써 저희한테 놓치고 있는 고객들한테 한 번 더 노출시켜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타겟 관련해서는 굉장한 메타의 장점들이 있죠. 물론 다른 매체도 그러겠지만은 이제 메타만의 장점들이 또 따로 있으니 이것들은 이제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메타라고 하면은 사실상 은혜님이 적어오신 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래도 뭔가 이제 은혜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전달드리고 싶으신지. 네. 일단은 약간 다양한 광고 포맷을 활용이 가능해요. 메타 약간 플랫폼이 다양해가지고 저희 제품을 표현하고 싶은 강점이 있으면 그걸 좀 표현하기 쉬워요. 그 종류가 지금 이미지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슬라이드 쇼도 있고 스토리 광고도 있어서 맞아요. 네,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선택권이 조금 많은 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뭐 광고주님들이 표현하고 싶은 소구점이 있으면 그걸 좀 중점적으로 강점으로 잡아서 저희가 이 배너에 그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소재를 만들 수 있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메타의 가장 큰 장점, 다른 매체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동영상 광고를 조금 강조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 이미지 광고보다는 이 동영상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CTR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장에 저만 해도 그래요. 은혜님은 실질적으로 메타를 이용하시면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뭐 어떤 거를 구매하셨어요? 뭐
옷이나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거를 구매하죠. 그럼 구매하셨을 때 보통은 네. 은혜님이 고객이 되었을 때 고객의 입장으로서 네. 어떠한 이제 소재에서 조금 후킹이 되셨나요? 오, 뭐 예를 들어서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이 이미지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네. 뭐 이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뭐 네. 됐었는지 어디서 후킹이 많이 되셨었나요? 저는 메타는 약간 이미지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를 좀 잘 찍어야 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냥 약간 내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조금 가격대가 조금 높으면 좀 네. 사진 자체를 좀 고급스럽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좀 뭐 액세서리를 팔거나 이럴 때 좀 조금 어두운 분위기에 좀 둔탁한 액세서리 하면 좀 어두운 분위기로 이미지를 만들고 조금 10대, 20대 경영하면 조금 색깔도 많이 컬러도 많이 쓰고 이런 이미지를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쵸. 메타는 소재가 중요하죠. 네. 그러면서 조금 이 후킹이 강한. 그쵸. 네. 후킹성이 강한 네. 소재들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저는 이미지도 이미지 죄송합니다. 저도 이미지도 이미지지만은 저는 동영상에서 좀 후킹을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 광고주 중에서 이 식품업종 광고주셨는데 이 밀키트를 판매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소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미지 광고로 여러 가지 뭐 세일이든지 아니면은 이 누적 판매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을 함으로써 소재를 발굴을 해봤었는데 물론 그때도 전환이 잘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게 좀 짧은 뭐 쇼츠 형식의 광고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좀 활용한 좀 실질적으로 이걸 먹고 있는 뭐 동영상을 활용한 소재들을 좀 활용을 했을 때 CTR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고 그때 전환이 굉장히 잘 났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광고들 뭐 동영상 광고, 이미지 광고, 슬라이드 광고, 스토리 광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최근 들어서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지금 CPM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좋은 좀 동영상 광고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게재 지면 활용, 노출 지면으로 할게요. 해서 저희가 이미지 광고 그냥 뭐가 있는지만 쓰시죠. 그 은혜님이 운영하셨을 때는 좀 스토리랑 릴스에서 좀 전환이 좀 CTR이 좀 잘 나오셨었나요? 잘 나오긴 하는데 광고주분들이 조금 소재 제작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셔가지고 저는 아직은 이미지를 조금 좀 편집을 해가지고 색감 조정이나 해가지고 조금 튀는 이미지로 지금 그냥 진행을 하고 있긴 해요. 아직은. 어쨌거나 조금 스토리나 릴스에서는 좀 짧고 좀 생동감 있는 광고를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용품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 손목 스트랩이라고 하면 손목 스트랩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소재들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좀 궁금하시거나 이 업종에 맞는 이 나의 업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창업 업종이다, 나는 무슨 유통 업종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후킹 포인트가 필요한지 이런 피드백들을 저희가 즉각적으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언제든지 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죠. 저희가 메인 주제가 이제 메타 소재, 이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의 좀 제작 꿀팁, 은혜님만의 좀 꿀팁을 조금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색감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브랜드만의 색깔을 잘 표현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키치한 경우에는 진짜 색깔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노란색이나 핑크색이나 이렇게 해서 우선 눈길을 끌고 한 번은 더 봐야지 그 사람이 선택권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리고 약간 창의적인 콘텐츠도 저도 제작을 한 편이에요.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제작을 하면 그렇게 잘 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넘기고 봤던 건지 알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브랜드의 일관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색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약간 그게 브랜드의 일관성이랑 약간 매치가 돼요. 이렇게 브랜드의 색깔이 전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브랜드가 갑자기 좀 어두운 편이었는데 갑자기 핑크색 피드가 뜨면 그거는 다른 피드인가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관성 없이 진행하는 거는 효율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타겟별로 소재 테스트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20대가 좋아하는 소재랑 그쵸. 30대한테 중요하죠. 통하는 소재랑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약간 내피셜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쵸. 소재 나이대별로 지역별로 소재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소재를 가지고 퍼센트적으로 20대는 이 소재가 맞다라고 그쵸. 하면 그쪽에 좀 힘을 더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쵸. 그렇게 은혜님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뭐 브랜드 컬러를 활용해도 되고 브랜드 일관성을 갖는 브랜드 컬러를 활용해도 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성 후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상품 후기성 후킹 뭐 여러 가지 뭐 가끔씩 이런 소재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별 5개, 리뷰 5개, 뭐 이만큼의 뭐 리뷰가 쌓여 있었고 누적 판매량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고객들의 진짜 실제 리뷰들을 조금 전달을 주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고객들한테 저희가 기업에서 전달하는 이런 정보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품 후기성을 좀 활용한 소재를 좀 만들었을 때 저는 전환이 좀 좋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그 기업이 주는 이 니즈와 이 고객들이 주는 니즈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이다 라는 거를 되게 기업에서는 알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걸로 계속 소재를 노출시키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리뷰를 확인해 봤을 때는 이 미끄럼 방지도 좋지만은 이게 사이즈별로 뭐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라는 내용들의 후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소재들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서 진짜 많은 전환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각 소재에 맞는 각 업종에 맞는 조금 이 소재들을 좀 발굴해내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은혜님이 생각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소재라고 하면 저 일단 근데 방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미지가 고화질이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미지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B급으로 가도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인스타는 일단은 사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소재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네. 뭐 말씀 주시면은 은혜님만의 꿀팁을 한번 소재를 하실 때 소재 꿀팁. 소재 테스트를 하실 때 좀 꿀팁. 테스트는 저는 모든 걸 다 진행해요. 나이도 진행하고 성별도 진행하고 그리고 지역도 저는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역별로 소재가 좋은 게 달라요.
어떤 지역에는 이 소재가 되게 잘 되고 어떤 지역에는 이 소재가 되게 잘 되고 그것도 다 생각보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비슷할 줄 알았는데 지역별로 추구하는 그 미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쵸. 좀 많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카피라이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은혜님이 카피라이팅 굉장히 잘하시니까 한번 이것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고객의 니즈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파악을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구성을 해야 돼요. 딱 볼 때 이거 설명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되는 카피라이팅이 필요하고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매체랑 똑같으면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니면 다른 업체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감성 유발도 있거든요. 감성 유발은 이걸 보고 약간 F들의 감성을 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좀 중요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미지나 이런 이 멘트들을 좀 활용을 했을 때 되게 좋은 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하면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볼 때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럴 때는 뭐를 먹고 이게 좋아졌어요. 이게 제일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케팅 그 설정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걸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테스트는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테스트를 한 후 그거를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은혜님 말씀을 잘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카피라이팅부터 이제 거기 니즈 파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상세 페이지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항상 이 부분을 강조드려요. 이 상세 페이지 내에서 이탈하는 고객들은 대부분은 상단 20%에서 이탈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GA를 돌려봐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 고객들이 원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22년 동안 이 한 연구진이 진짜 저희는 유통 광고 잘 몰라요. 진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는 고객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앰플이면은 이 앰플을 원하는 고객들한테 이 고객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객들의 니즈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이 녹여낸 소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컬러, 창의적인 콘텐츠, 이벤트성 후기, 상품성 후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야 될 거는 고객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서 이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하면 돼요. 로션이면은 로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뭔가요? 우선 피부가 좋아지는. 그쵸. 예를 들어서 비상금 대출 서비스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기업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단순한 이 소재 안에서 고객들이 얻고자 하는 거 그리고 이 얻었을 때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어떻게 좀 써 넣어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은혜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좀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네, 보시면 딱 보면 솔직히 긴 글은 요즘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짧지만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불필요한 단어나 구절은 제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네. 네.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네, 예를 들어 폼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겨야 되고 자극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향기가 좋아요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짧은
짧은 카피라이팅에 들어가기엔 좀 후기성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자극이 적고 깨끗하게 씻긴다. 약간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카피라이팅 네. 그렇죠. 네, 후킹성 문구만 들어가야 되니까 짧고. 그렇죠. 사실 뭐 계속 어떻게 보면 내용이 겹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좀 간결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뭐 어그로성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이 어그로가 실질적으로 잘 끌리는 진짜 딱 필요한 문구만 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구구절절히 쓰여진 이 글보다는 잘 뽑힌 이미지와 이 문구 하나에 대한 강렬한 이러한 문장 구성들, 이러한 문구들을 좀 활용해서 조금 녹여주는, 소재에 녹여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카피라이팅 전략에서 저는 조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창업 초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가장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업체들을 벤치마킹을 하자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서 똑같이 따라해 가면 안 되겠죠. 저희만의 아이디어를 녹이고 저희 제품의 장점을 좀 녹여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끗 차이라고 저는 맨날 말씀을 드려요. 이 같이 벤치마킹을 해도 어떠한 차별화 전략을 좀 짜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연관이 돼요. 이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이 고객의 니즈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구구절절한 문구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벤치마킹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진짜 이 자기 객관화가 잘 돼서 이 기업에 맞는 이 상품에 맞는 이러한 차별화된 전략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이 강점과 장점을 적절히 활용한 이 소재들을 고객의 가치, 고객의 원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적절하게 녹여주면서 이 경쟁사와 좀 차별점을 두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녹여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은혜님이 이 감정 유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감정 유발은 약간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를 맡으면 약간 뭐 오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팔 때는 이거를 맡으면 조금 차분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거 지금 내가 약간 감정이 지금 요동칠 때 있잖아. 잠 못 잘 때 이럴 때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이거를 맡으면 좀 차분해지고 잠이 잘 와요. 이러면 사람들이 한번 사볼만 한데 약간 이렇게 후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녹여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나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가지고 고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들이 만약 선배님이 해주실래요? 저 약간 긍정적인 저는 사실 소재를 만들 때 감정 유발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일단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카피라이팅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미지가 구리면 저는 클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카피라이팅 할 때는 후킹성이 제일 중요해요. 감정 유발도 중요한데 감정 유발로 후킹성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후킹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감정 유발은 제가 튀어서 그런지 잘 하지는 못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쵸. 뭐 실질적으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저희가 이 메타는 좀 안 될 수 있어요. 뭐 저희가 오늘 주제는 메타지만 조금 살짝 빠져서 사이드로 빠져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는 비포 애프터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부정적으로 뭐 이거 썼는데 뭐 살이 빠지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거 썼는데 됐어요. 라는 문구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애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썼을 때는 뭐 안 됐어요 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저는 전부 다 빼버립니다. 이거를 썼을 때, 이 상품을 썼을 때 진짜 이 포커스가 오로지 이 상품에 맞춰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나 이 고객들의 진짜 이 필요한 이 간지러운 부분들을 좀 긁어줄 수 있는 이러한 후킹성 문구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재 만드는 거예요. 음, 구체적으로 보여야지 저는 좀 중요하더라고요. 제 지갑도 열리고. 그래서 리뷰가 몇 개다, 제 구매율이 몇 개인가 이런 거랑 나한테 이거 할인을 얼마나 해주나 이런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할인 언제까지 하는지 더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오늘까지밖에 없어 라고 하면 저는 그날 사거든요. 12시 안에 그쵸.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후킹성이 있어야지 저는 후킹성이 들어가는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구매 시간이 좀 짧아지죠. 그리고 네. 그리고 제품 약간 제가 만약에 향수 업종을 해본 적이 있어요. 향수 업종인데 실제 잠시만요. 제가 천천히 말씀하세요. 천천히 말해도 될까요? 네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면 제가 향수를 판다고 가정을 하면 네. 제가 이번에 새로 오픈한 향수를 받게 되긴 했거든요. 네. 새로 오픈을 했으니까 할인이 들어가요. 근데 네. 그게 한 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진이 당연히 적죠. 당연히 적고 그거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할인율과 그런 거를 써놔요. 지금 37% 할인 중이거든요. 그걸 37%를 숫자를 써놓고 이번 달까지만 한다 이런 거를 써놓으면 사람들이 더 클릭률이 많더라고요. 지금 클릭을 안 하면 그리고 메타는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클릭률은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구매도 되게 구매 전환도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얘기가 좀 빠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예시라고 하면은 이 상품을 썼을 때 어떠한 부분이 이제는 조금 차별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후킹성을 강조한 문구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다른 소재에서는 이제 A/B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카피라이팅 여기 여러 가지를 적어놨지만은 사실상 여기서 맞는 부분들, 일치하는 부분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뽑아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뭐 한 가지 이거를 다 합친 한 가지 소재로 테스트를 한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마케팅의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광고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어떤 소재가 누구한테 맞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 유발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금 은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뭐 이런 후킹성 이벤트가 있고 아니면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사용 사례 뭐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향수를 통해서 몇 시간 향이 지속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예시들을 조금 통해서 조금 앞서 말씀드린 감정 유발과 좀 달리 뭐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구성과는 달리 좀 다른 테스트, 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소재를 녹여봤을 때 어디서 전환이 잘 나올지 모르는 거고 물론 각 업종마다 레퍼런스는 존재하죠. 성과가 잘 나왔던 건 존재하죠. 근데 같은 소재여도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업종이어도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소재 테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님이 결국에 하고 싶으셨던 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 고객들의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이 이해를 돕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사용 사례나 성공 사례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죄송해요. 실제 성공 사례나 사용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카피라이팅을 할 때 좀 중요한 거는 뭐 KPI 설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케팅 목표 설정이라고 하면 KPI.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은 마케팅 KPI는 매출 증대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나 고객 유치 등 다양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중에
그 대표님이 알려주셔야지, 광고주분들이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지 정확히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재도 그거에 맞게 제작을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대 뭐 여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소재와는 조금 뭐 카피라이팅에 저희가 지금 빠져서 그렇지 조금 먼 얘기여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적어서 이거는 뭐 간단한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미지에 필요한 뭐 목적에 맞는 이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눈에 띄는 디자인이랑 지금 적절한 크기와 배치, 그래 애니메이션 효과, 고퀄리티 동영상이 필요하죠. 그쵸. 이게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다양한 소재 제작 이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여기도 좀 추가를 해볼까요? 그래서 뭐 눈에 띄는 디자인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조금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메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좀 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 소재라든지 이거 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좀 여기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벤트성 후킹이라고 하면은 뭐 가격 할인, 그다음에 뭐 수량 한정, 그다음에 패키지 할인, 멤버십 할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도 6분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실질적으로 본인이 마케터셔도 상관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광고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저희가 질문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시간이 40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댓글이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허전합니다. 이 라이브의 매력, 이 실시간 전화 상담 전 되게 자주 해요. 이거를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진짜 말 그대로 저희한테 뭐 집행 안 하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집행하고 계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집행 안 하시더라도 진짜 편하게 저희한테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필요한 거 다 가져가시면서 우리 소재 어때요? 우리 소재 어떠신가요? 여기서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이거 다 해드렸어요. 뭐 비용도 안 들고 그렇죠.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좀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지금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은혜님이랑 처음 라이브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우당탕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달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다 전달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요. 뭐 메타의 소재 활용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관심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건 밑에 나오죠. 캠페인 활용. 여러 가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캠페인의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전달 드렸겠죠? 그렇겠죠. 네. 그랬을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뭐 따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은 좀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마지막 30초만 좀 받아보고 없으시다라고 하면, 아니면 옆에 바로 전화를 주셔도 돼요. 모든 걸 답변해주세요. 정말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진짜 지금이 약간 기회이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댓글이 네, 나왔네요. 댓글이 나왔네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A/B 테스트를 진행할 때 이미지나 영상 구성을 비슷하게 하고 커피 정도만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재를 바꾸고 커피를 갖게 하고 안에 이미지 소재를 변경하는 게 나을까요? A/B 테스트를 진행할 때 저는 보통은 잠시만요. 이미지나 영상 구성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배경은 비슷하게 하고 카피 정도만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소재를 바꿔서
카피를 갖게 하고 안에 이미지 소재를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이 말을 조금 이게 되게 어렵게 주셨는데, 저는 보통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A/B 테스트 할 때는 저는 내부 소재 포인트, 소구 포인트들을 조금 많이 활용해 보라고 합니다. 뭐 같은 디자인이어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파란색 배경에 뭐 여기에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어떤 문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A/B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저는 여기 있는 문구들을 조금 수정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 그룹이 하나 있고요. 좀 다르게 해서 다른 캠페인으로 구성을 해서 아예 같은 문구여도 이 뒤에 이 파란색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나 혹은 이미지를 좀 변경을 해서 위치를 변경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이미지 디자인 자체를 변경해도 괜찮고요. 다만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문구 내용은 똑같겠죠. 이것들을 디자인을 변경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일단은 어떠한 업종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그래서 이 브랜드, 이 퍼널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초기 업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어느 정도 CTR이 나오고 있는지, CPM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를 좀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에 맞는 A/B 테스트가 좀 진행되면 좋다라는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캠페인을 각각 만들어가지고 지금 두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두 상황 다 적용해가지고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산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초반이시면 예산 좀 높게 잡고 테스트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더 예산이 세이브돼요. 그게 차라리.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분 없으시면 없으실까요? 혹시 업종이 어떻게 되세요? 흑수돌님께서는? 업종 혹시 적어줄 수 있으실까요? 아니시면은 저희한테 이 소재들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여기서 쳐서 검색을 해도 되잖아요. 그걸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업종이나 아니면 상호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열심히 치고 계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원래 이 소통이 되게 전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어요. 라이브 광고주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일단 홈페이지를 봐야지 자사몰을 보고 상품도 봐야지 저희가 피드백이 좀 정확히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마케팅 공부하고 있으시구나. 취준생이시구나. 딱 저희 회사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일단은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